코르티솔 스테로이드제가 갖는 부작용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너무나 그게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랑이손입니다. 오늘은 스테로이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스테로이드제를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 왜 스테로이드제 쓰지 말라고 하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스테로이드제 쓰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그게 막 제가 주류 양의학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른 대안을 찾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경험적으로 그 스테로이드제, 구체적으로 말해서 코르티솔 스테로이드제가 갖는 부작용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너무나 그게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스테로이드제라고 할게요. 그 스테로이드제는 바르면은 뭐 부작용이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백내장, 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녹내장이 생기기도 하고,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알려진 부작용들이 많고, 알려진 부작용들 뿐만 아니라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받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해서 낫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바르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이제 유튜버 분은 이게 이 스테로이드제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코르티솔 스테로이드제는 죄가 없다, 이제 이런 게 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코르티솔 스테로이드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채워주는 방식으로 주류의학이 이제 발전한 거고,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아토피가 나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낫지 못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른 외부 조건들을 통제하면서 그 일시적으로 부족한 코르티솔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넣어준다. 그래서 이제 그 순환을 잘 돌아가게 해서 잠을 자게 해서 몸을 회복시키고, 뭐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쪽에다가 이제 하나씩 적으면서 이제 설명을 전개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코르티솔 스테로이드제라고 하는 거는 몸에서 딱 생기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이 호르몬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은 신장에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있는 양쪽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기관에서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은 무엇을 먹이로 해가지고 이 스테로이드제를 만들어내느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내요. 이게 상식 바뀌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 저는 일반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하지, 콜레스테롤 자체가 없으면은, 부족하면은 호르몬 자체를 생산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 내에 이제 어머니 호르몬, 요거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만들어지질 않아요. 콜레스테롤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고네롤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호르몬이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DHA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프로제스테론, 코르티솔 호르몬의 그 전의 호르몬이 되어서 이 프로제스테론이 코르티솔 스테로이드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제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 내에서 체계적인 작동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을 건강하게 만들면 호르몬이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이 어머니 호르몬이 더 잘 만들어지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면역 반응에 반응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우회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의 호르몬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신이 지치지 않게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영양제가 라고 하면 뭔가요? 이제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제가 뭔지 알고 계실 텐데 그건 바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고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근데 이 중에 비타민 C가 이 부신에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 안에 그 아스코르브산 농도에 비해서 30배에서 100배가 있어요. 그래서 부신에 충분한 양의 이 아스코르브산을 넣어주면 부신 자체가 건강해져 가지고 호르몬을 잘 생산해낼 수 있겠죠. 스테로이드제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신에다가 힘을 주는 그 영양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B예요. 그 중에서도 니아신, 비타민 B를 가지고 메가도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비타민 B는 메가도스 하지 않는데, 아무튼 이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가 부신을 건강하게 하고 얘네들이 이 비타민 C와 B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 제대로 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제인 비타민 C와 비타민 B를 충분하게 섭취해 주는 것이 방법이겠죠.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섭취를 하는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 부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대안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신을 아예 지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신이 언제 그러면은 피로해지느냐? 이 코르티솔 스테로이드를 직접 많이 만들어낼 때 피곤해지겠죠. 그럼 얘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식단을 조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래서 부신 자체를 지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에 대한은 건강하게 콜레스테롤을 먹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 아토피 나을 때 제가 썼던 식단이 있잖아요. 5가지만 먹었다라고 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브로콜리, 양배추, 천일염, 이렇게 5가지만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먹었을 때의 그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랑 조금 이 한계가 있어요. 자연식물식이 갖는 한계,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다음번 영상에서 찍어야 될 게 많은데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적당히 콜레스테롤을 먹어주지 않으면 호르몬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한계예요. 이게 그 채식을 하고 이 과일만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 코르티솔 스테로이드제를 만들어내려면 콜레스테롤을 먹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에 대한은 이거 중요한데, 오늘 이제 한 얘기가 이 아토피 관련돼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얘기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 공부해서 이거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거 관련된 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제 블로그에다가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 제 네 번째로 생각하는 대안이 뭐냐면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거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제스틴이라고 하는 제제를 바르면 암에 걸린다, 이런 부작용이 보고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프로제스틴이 이 에스트로겐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판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인들은 에스트로겐이 몸에 굉장히 많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그 동물들을 이렇게 살찌울 때 지방을 늘어나게 하려면 여성 호르몬을 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 호르몬, 이 건강한 프로제스테론이 부족할 가능성이 큰데, 이 균형을 맞추느라 너무 지쳐서. 근데 이게 프로제스테론을 정말 좋은 제품으로, 그러니까 최상의 제품으로 이거를 아주 조금씩 건강한 방식으로 바르면은 이게 괜찮아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이 일부 의사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제스틴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바른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고, 근데 이 프로제스틴을 바르니까 몸이 또 차원이 다르게 좀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토피 완치라고 하는 거는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나 아니면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이 발진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 없어지고 성인이 돼서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병이 완전히 발발하지 않는다,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치라는 거는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스틴을 제가 바르고 나니까 몸이 훨씬 더 좀 강해졌어요. 남성 호르몬도 몸에서 나온다는 게
이제 여러모로 느껴지고, 그래서 한 네 번째 대안, 제가 코르티솔 스테로이드제를 바르는 분들에게 이제 네 번째 대안으로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제스틴, 이게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황체 호르몬은 그 닥터 팬더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 하신 분, 미국에서 이제 의사생활 하는 분이 유튜브에다 정보를 올린 걸 보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분이 말하는 이제 황체 호르몬의 비밀,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정보들은 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거를 이게 다 종합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하나씩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더 심화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정보나 논문이나 이제 어떤 출처들을 타고 들어가서 더 그런 정보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스테로이드제를 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거를 병행하더라도 훨씬 더 이제 편안하게 그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의사가 아니고 저는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 몸이 다르니까, 사람들마다 몸이 다르고 이제 주치의가 한 분씩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이제 제가 가진 정보들을 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튼 간에 네, 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그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토피 같거나 아니면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자체가 없어가지고 막막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 이런 정보가 좀 좋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